자, 시작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 기본서 학원 할 거예요. 학원. 자, 그래서 여러분 학원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 제1장입니다. 자, 페이지 8페이지 보면 제1장 설비 총론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여러분 설비의 개요가 나오는데요. 첫 장부터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연속의 법칙과 유량의 공식. 자, 유체, 1번의 유체, 두 번째 유량 구하는 공식이고요. 자, 거기에 관련된 또 관계식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요. 또 두 번째 베르누이 정리. 많이 들어봤어요. 그쵸? 예. 일단은 여러분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셨죠? 일단은 여러분 이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자, 이 얘기는 여러분 그만큼 이게 전혀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관련된 이 공식을 굳이 지금부터 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나중에 여러분 여기에 관련된 얘기가 문제가 나올 때 그때 여러분 그때 해도 여러분 절대 안 늦고 이렇게 비중이 많은 차이가 많은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은 넘어갑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건 여러분 페이지 11페이지예요. 자,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자, 11페이지 보면 여러분 물의 성질 나와 있죠? 자, 이 얘기를 합시다. 첫 번째, 자, 물의 팽창과 수축인데 0도시 물이 0도시 얼음이 됐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더 쉽게 할까요? 여러분 물이 여러분 얼음이 됐대요. 자, 얼음이 되면요, 얘가 팽창을 합니다. 자, 얼마나 팽창하냐면, 자, 물이 가지고 있는 체직의 약 9% 정도가 여러분 팽창을 해요. 자, 그러면 9%가 팽창했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혹시 이 물이 배관 안에 있다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동파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자, 동파가 생기면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그래서 얼지 않게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자, 두 번째 얘기는, 자, 물이, 자, 거기 보니 4도시 물이 100도시로 됐다고 하죠. 자, 이게 여러분 물이 끓으면, 여러분 이론상 100도시에 끓지만 더 일찍 끓을 수 있고 더 늦게 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팽창을 합니다. 얼마나? 4.3% 팽창을 합니다. 자, 팽창을 느낄 수 있는 게, 자, 우리 주전자에다 물을 끓이면 주전자 뚜껑이 들썩들썩거리는 거죠. 자, 4.3% 팽창했다는 얘기는 압력이 증가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더 신경 써야 될 게 여러분 세 번째 나와요. 세 번째. 자, 100도씨 물이에요. 100도씨 증기가 돼요. 즉, 여러분 물이 여러분 수증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얘가 문제죠. 자, 어마어마하게 팽창합니다. 얼마나? 약 1700 정도 배가 팽창이 돼요. 자, 물이 가지고 있는 체직에 1700배가 팽창한다고요. 이건 여러분 팽창한다는 말이 팽창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폭발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아니, 이만큼이 1700배가 된대. 그러면 양이 얼마나 여러분 커지겠어요? 그 폭발력 갖고 여러분 옛날에 뭘 만들었어요? 증기기관 만들었죠? 증기죠. 그 폭발력 갖고 힘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폭발력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이 폭발이 되면, 이걸로 인해서 폭발이 되면 큰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 자, 증기 보일러. 증기 난방에서는요, 자, 폭발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전장치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몇 개 여러분 우리 나중에 꼭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난방에 들어가면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온 건 요 증기 난방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먼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얘기고 다음은 세 번째 유체의 성질입니다.
자, 유체의 성질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밑에 보면 유체 상태 변화가 있죠. 기체가 액체로 되고 액체가 고체로 되고 고체가 기체로 됐을 때 무슨 변화가 있는지 기본적인 건 여러분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거기 보면 여러분 유체의 성질에서 유체의 마찰력은 속도의 제곱에 필요한다. 이건요 조금 이따 기다려 보세요. 다 해드릴게. 아셨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12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12페이지 넘어가면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수압과 수두가 나오죠. 자, 수압과 수도의 개념을 설명할게요. 여러분 분수가 있어요. 분수. 자, 물 솟는 분수. 자, 얘가 여러분 물이 이렇게 솟았다고요. 자, 이렇게 솟아. 자, 솟는 이유는 여러분 누가 밀어주니까 이만큼 솟는 거죠. 밀어준 만큼 올라가는 거지. 안 밀었는데 올라가는 일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얘가 이렇게 지금 일정한 압력으로 여러분 밀어주는 거죠. 그런 압력을 여러분 뭐라고요? 수압. 자, 그러면 이 압력만큼 여기 올라갈 거라고요. 자, 올라간 높이를 여러분 수두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수두는 단위를 메타를 쓰고 자, 압력은 메가파스칼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수압과 수두는 서로 상관관계가 반드시 존재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수압 이 메가파스칼을 자, 수두 메타로 여러분 나중에 바꿀 거야. 자, 이걸 이렇게 바꿀 때는 즉 수압에서 수두로 바꿀 때는 무조건 곱하기 100을 합니다. 어떤 숫자에다가. 자, 그런데 거꾸로 자, 수두에서 수압으로 여러분 바꿀 거야. 여러분 무조건 나누기 100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연습 문제가 한번 볼게요. 연습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수압이 0.07 메가파스칼이에요. 자, 이걸 여러분 수두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얼마 한다고요? 100. 얼마요 그러면? 자, 그러면 혹시 15m야. 자, 15m를 여러분 메가파스칼로 바꿀 거예요. 얼마가 돼요? 이거 안 되는 암산 하지 마세요. 하셨죠? 안 되는 암산 해갖고 뭐하게. 근데 여러분 좋은 게 있죠? 계산기 있잖아. 계산기 여러분 시험장 가지고 안 가져가요? 반드시 확인하세요. 아셨죠? 계산기 있는데 계산기로 확인하면 되지. 뭐 그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얼마예요? 0.15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왔다 갔다 이게 서로 이걸 바꿀 수 있어야 돼. 그냥 눈으로 보고도 얘는 얼마고 얘는 얼마고. 아셨죠? 이게 돼야 돼. 이게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여러분 잘 돼 있어야 된다고. 아니 이 숫자 어떤 분은 꼭 이렇게 하니까 이 숫자를 외우라는 줄 알아. 그럴 게 아니라 이렇게 환산하는 게 빨리빨리 머릿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 하셨죠? 잘 하셔야 돼. 하셨죠? 이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게 돼요. 이걸 못 하면 여러분 요거 앞에서 나오는 수학과 수대 관련된 얘기는 자,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여러분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냐? 마찰, 손실, 수도가 나와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러면 대부분 보면 이거 공부하라면 요 제목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공식만 들어간다. 자, 그런데요, 이걸 좀 이 말뜻이 뭔지 알고 넘어가면 그 관련된 얘기가 뭐가 나올지 대충 감은 잡혀요. 자, 갑니다. 여러분 우리 유체를 이송하는 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꼭 배관이 필요하죠. 아셨죠? 배관. 자, 배관인데 이 안으로 여러분 유체가 흘러. 즉 대표적인 게 여러분 물이라고 칩시다. 자, 물이 흘러가요.
자, 그러면 물은 이 배관 내부에 마찰을 일으키겠죠.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 뭐가요? 압력의 손실이 생겨. 압력의 손실이 생겨. 여러분 수두하고 똑같은 편이에요. 여러분 수. 자, 아까 우리 수도 배웠죠? 여기 수도 배웠죠? 이걸 여러분 다시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수압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이게 수압하고 똑같은 편이야. 자, 물이 지나가면서, 유체가 지나가면서 배관 내부에서 마찰로 인해서 자, 압력의 수압에 손실이 생긴대요. 아셨죠? 이 말뜻이 이거야. 마찰, 손실, 수두란 뜻이요. 아셨죠? 다시요. 여러분 배관 내에 뭔가가 흘러갈 때 배관 내부에 마찰로 인해서 그 수압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손실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 떨어진 이유를 지금 여기서 나와요. 아셨죠?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 나온다고. 자, 잘 들으세요. 대부분 제가 웬만하면 외우라고 하는데 마찰, 손실, 수두는 시험 문제 안 나와도 무조건 나온다고 여러분 깔고 가야 돼. 아셨죠? 저 공식은. 나중에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얘는 지금 외워야 돼. 왜? 그때 가면 또 헷갈려. 얘는 무조건 쓰고 무조건 외워야 돼요. 아셨죠? 무조건 쓰고 무조건 외우라고요. 자, 이 공식입니다. 자, 이 공식. 자, 그러면 각각이 있을까요? 마찰, 손실, 수두는 이게 손실 개수예요. 여러분 개수란 얘기는 어떤 숫자란 표현을 쓴다고 그랬죠? 이건 여러분 혹시 계산 문제로 나온다면 분명히 숫자를 주어줄 거예요. 아셨죠? 예, 개수, 손실 개수가 얼마라고. 다음에 요게 뭐냐면 관의 직경, 관경, 관 길이, 배관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유체 흐름의 속도, 유속이에요. 자, 특히 주의할 건 여러분 얘는 유속의 제곱이에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G가 뭐냐면 이게 중력의 가속도예요. 가속도. 여러분 속도가 뭔지 아시죠? 이 가짜는요 더할 가짜예요. 속도가 더 증가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졌어. 여러분 떨어지면요 일정 속도까지는 여러분 계속 속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아무리 내가 더 위에서 떨어진다고 해도 더 이상 속도가 안 붙어요. 그게 여러분 중력의 가속도예요. 자, 근데 이 중력의 가속도는 정해져 있어요. 아셨죠? 누가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이제 아셨죠? 시험 문제도 얘가 문제가 계산하라고 나온다면 요 중력의 가속도는 여러분 얘기를 안 해줘요. 얼마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자, 중력의 가속도는요. 자, 약 9.8m씩 떨어져요. 초당. 근데 중력의 가속도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초의 제곱이라고 표시해요. 아셨죠? 이게 중력의 세크예요. 초의 제곱으로 표시하는 건 중력의 가속도 단위예요. 아셨죠? 아, 그런 거야. 우리 약속이에요. 왜 그러냐고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제가 돌을 떨어졌는데 저게 내가 낭떠러지인데 저 밑에까지 여러분 몇 메타인지 모를 때는요. 대충 볼 수 있는 방법이 돌을 내가 이렇게 떨어뜨려서 하나, 둘, 셋, 약 3만에 여러분 딱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3 곱하기 약 9.8에서 10 하면 몇 메타예요? 30m죠. 약 30m 정도 되는 거라 대충 알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중력의 가속도에 아셨죠? 하여튼 자, 이 중력의 가속도에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곱하기입니다. 곱하기라는 표시 아셨죠? 자, 물어보는 건 뭘 물어보냐? 여러분 요런 거 물어보죠. 자, 얘는요 손실 개수의 자 관의 길이에 자 유속의 제곱에 비례를 하죠. 비례 관계예요. 자, 그런데 자 관경과 중력 가속도와는 여러분 반비례 관계예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지문이 바로 이런 형태죠. 야, 너 마찰 손실은 자 관경에 그다음에 중력의 가속도에 반비례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할 거란 말이죠. 이게 비례냐 반비례냐 요거 물어봐. 일단은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그 다음에 100문제 나온다면 한 2문제 정도가 계산하라고 나와요. 이미 여러분 우리 계산하라고 한 번 나왔어요. 문제. 한 번 더 나올 때쯤 됐어요. 이제 얘가. 그렇지만
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셨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고 여러분 확인하시고 공식을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페이지 16페이지. 자, 그럼 여러분은 기본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그러면 연용량과 비열이 나오죠. 자, 비열입니다. 자, 우리 비열을 우리 교재에 이렇게 나와요.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뭐라고 한다고요? 자,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로 하는 열량, 열의 양을 여러분 비열이라고 합니다. 자, 연용량은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 1kg를 자 1도씨 올리는데 자 필요로 하는 열량. 이거 정의를 물어봤던 적이 있었어요. 자, 큰 의미는 없고, 자,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여러분, 이제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세 번째, 현열과 잡열입니다. 뭐가 나와요? 현, 열과 잡열이에요. 자, 얘는 여러분 우리 그래프에 있는 사진에, 우리 교재에 있는 그래프 있죠? 자, 그래프 있는 저 그래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자, 현열과 잡열을 얘기할 때 저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자, 봐야 될 얘기는 여러분 18페이지 보면 현열과 잡열에 대해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걸 여러분 외우는 것보다 개념만 알면 굉장히 편해져요. 아셨죠? 자, 이것도 여러분 열에 관련된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자,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열에 관련된 얘기 할 때는요, 이 그래프만 잘 보면 돼요. 외우려면 이거 외워요. 자, 4도씨에 물이 있고요. 100도씨에 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100도씨에 수증기가 존재하죠. 이것만 외우면 돼. 근데 어떤 그래요? 야, 0도씨도 아니고 왜 4도씨냐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4도씨 때가 물의 무게가 가장 무겁고 비중이 부피가 가장 작을 때래요. 그래서 여러분 4도씨를 기준한대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4도씨 물에서 여기에서부터 자 100도씨의 물로 바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온도는 변화 있죠? 있고 상태, 물에서 물 그대로 있죠? 상태는 변화 없죠? 자.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자, 이런 상태 열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현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자 100도씨의 물에서부터 자 100도씨에 여러분 수증기로 바뀔 거예요. 자, 그러면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 주면 돼요. 아셨죠? 자, 온도는 변화 없죠? 없고 상태, 물에서 수증기로 바뀌었네요. 상태는 변화 있죠? 자, 이런 상태 열을 여러분 잡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현열과 잡열은 요 개념도 중요하지만 자, 기본적으로
현열의 열량은요. 열량은 약 얼마냐면 419 kJ per kg. 자, 1kg당 약 419 이 정도의 열량이 발생된대요. 이게 귀찮으니까 어떤 데는요. 420이라고 얘기돼요. 420 kJ. 같은 표현이야. 자, 나중에 혹시 계산 문제가 나오면 얼마를 계산하라고 정해줘요. 자, 근데 주로 여러분 현열은 만들어지면 요 찬물이 뭐가 만들어져요? 온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요 온수 난방에 사용돼요. 아셨죠? 자, 잡열의 열량입니다. 잡열의 열량은 약 2257 kJ. 자, 물 1kg당 이만큼의 열량이 발생되는데 이것도 여러분 귀찮아서 어떤 데는요. 이 60 이렇게 계산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같은 숫자입니다. 요게 같은 숫자. 자, 여러분 얘는 물이 수증기로 바뀐 거죠. 자, 그래서 어디에서 많이 쓰냐? 증기난방에서 많이 써요. 사용이 되고 있죠. 자, 문제는 여러분 이건 이제 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쓰여 있는 그대로 여러분 여기 옮겨버리면 되니까요. 자, 결론적으로 헷갈리는 건 여기가 현열이라고 있는지 여기가 현열이라고 있는지 이게 헷갈려. 근데 이 내용은 여러분 그냥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아셨죠? 자, 결론 여러분 100도씨 물이니까 여러분 뭐예요? 온수죠? 온수.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요 현열이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냐면 헌혈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피 빼면 온수 나와요? 증기 나와요? 피 안 빼보셨어요? 아무리 내가 열받네 그래도 여러분 피 빼면 그 사람 열받는 사람도 피 빼도 수증기는 안 나와요. 하셨죠? 뭐가 나온다고요? 온수. 그러니까 요거 헌혈이야. 하셨죠? 발음 비슷하죠? 막 하면 여러분 현혈이나 헌혈이나 비슷하잖아. 피 빼면 뭐가 나온다고요? 온수. 아셨죠? 잊지 마세요. 아셨죠? 네. 제가 대학교 때 이걸 구분 못하니까 그렇게 제가 요령 배워서 암기했어요. 이거. 오래 가더라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현혈과 잡열에 관련된 얘기는 여러분 이 정도야. 이 정도면 충분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네 번째 보면 엔탈피 있죠? 엔탈피. 자, 엔탈피는 여러분 현열 플러스 잡열, 즉 공기 중에 있는 현열과 잡열을 합친 게 여러분 뭐예요? 엔탈피예요. 아셨죠? 그 정도만 보시라고요. 여러분 뒤에 페이지 18페이지 있잖아요. 18페이지.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여러분 온도 표시예요. 자, 여기 뭐 실내 온도 측정은 뭐 바닥에서 1.5m, 외벽 측면에서부터 1m 안쪽에서 한다라고 하는데 너무 추운 데서 하지 말고 안쪽에서 하자는 얘기예요. 자, 뭐 그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는 중요한 거 없고 5번에 난방도일. 자, 난방도일은 여러분 요즘 나오는 추세 문제도 아니고 건축 기사에서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자, 나중에 제가 한 번만 설명 좀 해드릴게요. 지금은 안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디 가냐? 더 중요한 게 바로 6번째 전열 이론입니다. 자, 전열 이론 지금부터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 전열이라는 얘기는 열이 전달된다고, 즉 다른 말로 더 쉽게 얘기하면 열이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혹시 이거 여러분 반대말이 아세요? 반대말? 단열이죠. 전열의 반대는 여러분 단열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전열은 열의 이동이 있지만 여러분 열의 이동이 크면 단열은요 나쁜 거죠. 단열은 여러분 뭐예요? 열을 차단한다는 뜻이고 전열은 열을 이동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열을 이동시키는 게 크면 단열 성능은 나쁜 거죠? 우리 거기까지 가야 돼, 해석을. 지금부터. 자, 근데
여러분 열에 관련된 얘기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될 열에 관련된 사항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열, 전도 또는 전도율. 두 번째, 열, 관류 또는 열 관류율. 세 번째, 열, 전달, 전달률. 근데요, 여러분, 자, 열 전도, 열 관류, 열 전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아셨죠? 자, 그러면 간략하게 제가 설명 좀 할게요. 아셨죠?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 고체에서의 열의 이동 현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수에 젓가락이 있는데 저 끝에다 여러분 날타로 여러분 이걸 가열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여러분 열이 이동돼서 나한테 뜨거워지면 느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였어요? 전도야. 그게 전도라고요. 그래서 고체에서 열의 이동 현상이야.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열 관류는 자, 열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외부에 접한 벽의 면적에 따라서 열의 이동 현상을 여러분 열 전달, 열 관류라고 얘기합니다. 자, 외부에 접한 면에 대한 열 이동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개념을 알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단위 좀 봐야 돼요. 자, 열 전도의 단위는요. 자, 보유 열량에다가 잘 보세요. 메타에다가 여러분 온도 표기할 때 여러분 뭘로 표기해요? 도시로 하죠. 자, 요즘은 여러분 이 도시 표기를 안 하고 대신에 뭘로 하냐면 K로 표시해요. 근데 이 K라고 읽으면 안 돼, 이거. 이게 절대 온도값인 켈빈입니다. 아셨죠? 켈빈이에요, 켈빈. 켈빈이라고 읽으세요. 아셨죠? 근데 쟤도 여러분 우리 온도도 0에서부터 100도까지 100등분이 돼 있지만 켈빈도 마찬가지, 절대 온도값도 마찬가지예요. 아셨죠? 100등분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있으면 아, 이거 온도 표시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아셨죠? 자, 그다음에 열 관류, 열 전달은요. 자, 보유 열량에다 나눌 거예요. 어떤 걸요? 면적당. 절대 온도값으로 곱해서.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요. 여러분, 열 전도는 단위를 길이 단위인 메타를 쓰고 열 관류나 열 전달은 여러분 면적으로 써요. 아셨죠? 여러분 이런 거죠. 전도가 되려면 이 벽의 두께나 또는 벽이 두껍냐 얇냐에 따라서 그 열의 이동 현상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로 쓴다고요? 메타. 이 개념 여러분 이해 못하고 있으면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지금부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외우지 말라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열 전도, 열 관류, 열 전달이 크다. 자, 이게 작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걸 고지 곧대로 해석하면 여러분 이거 문제를 못 맞춰요. 잘 보세요. 열 전도, 열 관류, 열 전달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대로 해석하지 말고 바꿀 겁니다. 아까 전열이 뭐였죠? 열의 이동현상.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열의 이동이라고 바꾸라고요. 아셨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열 전도가 크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이걸 바꿔서 뭐라고? 열의 이동이 크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럼 혹시 열 관류가 작다라고 나오면 우리는 열의 이동이 작다라고 해석하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까지 가야 되면 여기 단열까지 해석이 끝나야 돼. 자, 그래서 단열 성능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자, 벽체 있는데 여러분 요 표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단열재 표시하셨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열 이동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크다죠? 자, 이 얘기는 여러분 단열 성능이 나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열 이동이 작은 거죠? 그럼 단열 성능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해석이 되냐 안 되냐 따라서 자, 요것들이 여러분 열의 이동이 크대. 열의 이동이 큰 겁니다. 그러면 열의 이동이 생겼다는 얘기죠. 단열 성능은 나쁜 거라니까요. 자, 열의 이동이 작아. 그럼 열이 어디로 못 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단열 성능이 좋으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로 많은 얘기가 나와요. 아셨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 지붕의 재료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붕 재료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단열 성능이 요구를 필요로 하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지붕의 재료는 열 존들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되는 거죠. 열의 이동이 작아야 단열 성능이 좋은 거니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꼭 그게 좋은 것만 아니야. 혹시 말해 우리 방바닥 있죠? 방바닥 난방을 할게요. 난방할 때 됐죠? 자, 얘는요 열 전도가 커야 돼요, 열 전도가 작아야 돼요? 커야 되는 거죠. 그래 방바닥이 빨리 따뜻하니까. 봐요, 여러분들이 이게 해석이 되니까 어디든지 다 갖다 이거 접목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꼭 이게 나온다 이런 게 없는 거야. 어디서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아셨죠? 이해되셨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못 끝나는 게 문제예요. 또 할 게 나왔냐고요? 이게 하나 남았어요. 열, 전도, 뒤에가 저항이 붙어버려요. 열, 관류, 저항이 붙어버리고. 세 번째, 열, 전달, 저항이 붙어요. 자, 근데 저항이 도대체 뭐냐고 여기서 잘 알고 가야. 이 저항이란 얘기는요 전기에서도 저항을 써요. 아셨죠? 도대체 저항이 뭔데? 여러분 이 저항이 나오잖아요. 무조건 이 저항은 못 가게 막는 힘이 저항이에요. 뭐라고요? 막는 힘이 저항이에요. 아셨죠? 자, 그럼 우리 요건 뭐라고 배웠죠? 열의 이동. 결론 여러분 이것들은 열의 이동을 막는 힘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열전도, 열관류, 열전달의 단위를 배웠죠? 배웠어요. 자, 그런데요 열전도 저항이 붙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열관류, 열전달은요 자, 지금 단위가 어떻게 됐어요? 분모고 분자가 바뀌었죠? 저 말뜻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내용이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의미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렇지만 여러분 전도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요? 요거 메타를 써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아셨죠? 전도는 무조건 메타, 다른 건 제곱 메타인데. 자, 그러면 얘들도 크다, 작다라는 표현을 써서 단열 성능까지 해석 좀 하자고요. 자, 그러면 또 한번 그려볼까요? 자, 얘는 여러분 열의 이동 막는 힘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죠. 막는 힘이 작으니까 여러분 얘가 통과를 한 거 아니에요. 잘 막았으면 통과를 못했을 텐데 못 막으니까 여러분 통과를 했죠. 결론 여러분 단열 성능은 나쁜 거죠.
자, 얘는 여러분 열을 이동을 막는 힘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크죠? 그러니까 열의 이동이 안 생기는 거지. 자, 그래서 단열 성능이 좋은 거죠. 따라서 여러분 열 이동을 막는 힘이 커. 막는 힘이 크다 보니까 단열 성능은 얘가 좋은 거죠. 열 이동을 막는 힘이 작으니까 열의 이동이 생길 거란 말이죠. 단열 성능은 나쁘니까요. 이렇게. 자, 어때요? 내용이 여러분 정반대로 바뀌었죠? 저기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요. 바뀌었네라가 아니라 이 내용을 그대로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아셨죠? 저항이 무슨 뜻이라고요? 막는 힘이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전기에서도 저항이 크다고 해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데 막는 힘이 큰 거죠. 여러분 관에서 여러분 저항이 커. 배관 내부에서 여러분 저항이 크다는 얘기는 뭔 뜻이에요? 물이 잘 못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나오면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막는 힘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이게 저항으로 나올지 아니면요 저항이 안 붙어서 나올지는 저도 몰라요. 출제 이온 마음이야. 왜? 의미가 다 통하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이게 굉장히 기본적으로 지금 열에 관련된 얘기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이거 요령 피우지 마세요. 하셨죠? 요령 피울 것도 없어. 이게 요령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바로 열의 이동으로. 이거 원래 의미를 갖다가 되새기지 마세요. 아셨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 의미가 뭐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 관련된 얘기를 할 거니까. 이거 잘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게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나중에 단열공사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아까처럼 지붕공사에서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 유리 같은 데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복축유리 하는 역할이 뭐였죠? 복축유리. 본, 단열, 방음. 거기서도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잖아요. 어디서 나올지는 모른다니까 저도. 그래서 자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자 우리 교재 자 19페이지부터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20페이지 여러분 맨 밑에 보면 여러분 열 전도 저항이 붙어 있죠. 근데 SI 단위 갖고 제곱미터가 돼 있죠. 제곱미터 여러분 전도니까 여러분 제곱미터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뭘로 바꿔야 돼요? 메타로 바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페이지 20페이지 자 맨 밑에 열 전도 저항이 돼 있죠. 거기서 자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자 SI 국제 단위입니다. 자 국제 단위에서는요 자 거기다 해놓고 제곱미터 그렇죠. 요 제곱미터 여러분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 제곱미터를 여러분 어때요? 삭제시키라고 하셨죠. 전도인데 여러분 제곱미터가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그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7번째 보면 여러분 습공기 선도 있죠. 자, 이건 여러분 지금 봐야 될 것도 아니에요. 아셨죠? 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는 여러분 다음에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 잠깐 먼저 쉬었다가 여러분 다음 시간은 여러분 2장 급수 설비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